20년 만에 초인종. 나는 아버지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춥지도 않은 날인데 손끝이 유난히 떨렸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이 순간조차 믿기지 않았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하지 않았던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돌아온단 말인가. 초인종 버튼 위로 손가락을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 떠나던 날도 이랬다. 못난 자존심 때문에 말을 하지 못했고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기 위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그 결심이 20년을 만들 줄은 그땐 몰랐다. 아빠, 이제라도 내가 왔어요. 용기 내어 버튼을 눌렀다. 디딩. 안에서 느린 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누구세요? 20년이란 세월이 만든 주름들이 아빠의 눈가에 고스란히 박혀 있었다. 나를 못 알아볼까봐 혹은 알아볼까봐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 아빠 나예요. 지민이. 아빠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미세하게 떨리며 문고리를 놓았다. 지민아? 그 한마디에 내 심장이 무너져 버렸다. 집안은 예전과 다르게 어수선했다. 낡은 가구 사이로 먼지가 얇게 내려앉아 있었고 생활감이 아니라 홀로 버틴 시간이 묻어나는 분위기였다. 아빠가 주방에서 물컵 2개를 꺼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다. 20년 만이네 웃자노. 내가 차릴 게 없네. 나는 웃었지만 목이 메었다. 이 집에 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빠는 몇 번이나 내 얼굴을 보려다 말았고 나는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더 아팠다. 아빠, 그동안 건강은? 뭐 그냥저냥 살아있다 아이가. 그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 방 안에 그대로 흘렀다. 나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나도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왜 20년이나 걸렸냐고 묻지 마요. 사실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찼다.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가슴 깊이 묻어둔 상처가 불쑥 올라왔다. 아빠, 제가 그날 집을 나간 이유 혹시 기억하세요? 아빠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내 엄마가 그때 많이 힘들어했던 거 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었어. 그 말에 나는 다시 숨이 가빠졌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날 버린 거라고. 자기 새삼 찾으려고 혼자 떠났다고. 아빠가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다고.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의 분노와 상처가 아직도 선명했다. 하지만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인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말 못한 사연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아빠가 나 버린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연락 안 했어요. 아빠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내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는 나도 이해한다. 근데 지민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그 말 한마디에 20년의 시간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빠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책장 위에 쌓인 낡은 봉투들을 발견했다. 서울의료재단, 한국대 장학재단, 기숙사 관리비 납부 영수증,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름이 적힌 수십 개의 우편 봉투. 나는 얼어붙었다. 지민 학생 후원금 송금 명세서, 지민 학생 병원비 분납 승인서, 후원자 이름 익명. 그동안 나는 어디서인지 모르게 돈이 들어와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치료도 받을 수 있었다. 그 모든 익명 후원자 아빠였던 거야?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 아빠에게 미안하면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서운했는데
아빠는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였다. 아빠가 돌아오자 나는 봉투 한 장을 들고 서 있었다. 아빠, 이거 다 아빠가 보낸 거죠? 아빠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지민아, 사실 그걸 내가 보는 날이 올 거라고 기대도 안 했다. 아빠는 작은 서랍에서 더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내 엄마가 죽기 전에 남긴 거다. 나는 10년 동안 고민하다 이제야 줄 수 있을 것 같아. 편지는 떨리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내 아빠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너를 살리려고 자기 인생을 버린 거야. 병원비 때문에 우리가 망가질까 봐 그 사람이 다 떠하는 거야. 나는 그걸 알면서도 나 혼자 널 지키며 버티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보러 오지 않는 너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어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언젠가 너가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그때는 아빠를 꼭 한 번만 안아줘야. 아빠도 혼자 버티느라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거야. 우리 딸 사랑해. 나는 편지를 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20년 동안 나는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다. 아빠는 편지를 내려놓고 나를 쳐다보았다. 지민아, 근데 오늘 갑자기 왜 온 거나? 엄마 얘기 때문은 아닐 거 아이가. 그래, 사실 나는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왔다. 나는 조용히 손목을 소매 밖으로 내밀어 병원 팔찌를 보여주었다. 말기암 환자 인식밴드. 아빠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지민아, 이게 뭐고? 아빠, 시간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꼭 말하고 싶었어요. 아빠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다. 나는 아빠가 날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아빠가 날 살리려고 자기 인생을 버렸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내 목소리가 자꾸 끊겼다. 그래서 죽기 전에 아빠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빠는 결국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내 딸 수아, 그러니까 아빠의 손녀의 사진이었다. 아빠, 이 아이 이름은 수아예요. 사진을 받아드는 아빠의 손은 떨고 있었다. 지민아, 네가 애가 있었노? 네, 이제 6살이에요. 근데 내가 없으면 수아, 아빠는 1년 전에 사고 떠나고 아빠 말고는 맡길 사람이 없어요. 아빠는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내가 키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수아는 내 손녀 아이가.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아빠 품에 안겨 지금까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었다. 어린 시절처럼 그렇게 우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아빠는 돌아가는 나를 끝까지 배웅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골목.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아, 너도 고생 많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아빠, 수아 잘 부탁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다. 이 새벽 내 마지막 인사 속에서 나는 아빠에게 20년 동안 말하지 못한 모든 말을 담았다. 그리고 아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새끼, 이제야 돌아왔네. 나는 돌아서서 걸음을 옮겼다. 새벽길 끝에서 아빠의 집 불빛만이 오래도록 깜빡이지 않고 서 있었다. 이제 나는 안다. 아빠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다. 나는 20년 만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다.